인생의 황혼기, 모든 것이 안정될 거라 믿었던 70대에 만약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더는 기댈 곳 없는 경제적 절벽에 홀로 서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 공포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존엄마저 흔들리게 하는 근원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노년의 빈곤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그 한가운데서 인간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 위기를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며 삶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아주 현실적인 해법들을 함께 찾아볼 예정이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70대에 접어들며 맞닥뜨리게 되는 경제 위기의 본질부터 찬찬히 살펴보시죠. 우리는 과연 이토록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큰 이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말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급증하는 의료비와 간병비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현실이죠.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탕진하고 혹여나 장기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해지면 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병원비 청구서 더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 바로 자녀 부양의 역설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홀가분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년에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거꾸로 된 부양 부담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죠. 자식에게 차마 말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는 부모님의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자산가치 하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자산이 편중된 경우가 많은데요.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가 더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외에도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정보의 격차는 어르신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안내문을 이해하려 애쓰는 노인의 표정 속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정보의 장벽이 느껴지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 격차는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수법의 사기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허름한 시장에서 값싼 식료품만 고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이 70대 이후의 삶을 경제적 절벽으로 내모는 복합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0대 이후의 삶을 경제적 절벽으로 내모는 복합적인 원인들을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와 자녀 부양의 역설,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정보 격차로 인한 금융사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은 돈의 문제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의 깊은 심리를 어떻게 흔들고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70대 어르신들은 가장 먼저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험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과거의 노력과 미래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죠. 한때는 번듯했던 삶의 흔적들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홀로 쓸쓸히 넘겨보는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과거의 풍요로웠던 기억과 현재의 초라함을 대비하며 느끼는 그 상실의 무게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 올렸던 위상과 자신감이 돈과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자존감 하락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하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지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걸 누가 알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부끄러움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홀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려는 외로운 싸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젊은 시절의 돈에 대한 태도 역시 노년의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을 쓰는 방식, 저축하는 습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등이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과 잘못된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한 방을 노리던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던 분들은 노년의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투자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분들은 작은 기회마저 놓치며 현금 흐름을 개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어르신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낯선 이의 투자 제안에 불안한 눈빛으로 흔들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네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작은 돈에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분노하는 모습은 돈이 단순히 재화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70대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그들에게 있어 자존심의 상징이자 독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세상과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협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르신들을 더욱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심리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희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0대에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를 넘어 자존심과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깊은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의 길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우리 삶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용기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금 빛나는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존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물론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급증하는 유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유료비 지원,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혜택들을 꼼꼼히 찾아 나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을 힘차게 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지출로도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 습관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조건 아끼는 것을 넘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현란한 할인 행사보다는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저렴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시도해보는 겁니다. 또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정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하여 소소한 부수입을 얻는 것도 아주 좋은 생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베테랑 살림꾼처럼 한 푼 두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경제적 안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귀한 경험과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창출하는 길도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전문 경력을 살려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죠. 예를 들어 손맛 좋은 어르신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이웃과 정을 나누거나 뜨개질이나 공예 솜씨가 뛰어난 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을 지도하는 베이비시터나 튜터 활동도 가능하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을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해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니까요.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며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세상과의 단절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디지털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전략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와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종종 깊은 우울감과 함께 사회적 고립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 혹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가벼운 운동, 즐거운 취미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듯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삶에 닻을 내리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70대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존엄을 지키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희망의 섬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생존 전략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스스로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황혼의 빛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 도전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